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매 팁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신차가 나왔을 때 어떤 트림을 어떤 옵션을 더해서 사는 게 좋을지를 곤잘로가 주로 설명을 드리고 저는 부연 설명 네, 저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세요. 저는 좀 편하게 가려고 곤잘로한테 많은 부분을 일임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모델은 2023년형 현대 디올류 투싼입니다. 이 차가 2020년 10월에 나왔죠? 네, 꽤 오래됐습니다. 연식 변경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처음 연식 변경하는 모델입니다. 제가 언뜻 이렇게 보니까 트림 구성상 바뀐 건 없는 것 같던데 가격이 좀 오랜만에 연식 변경을 해서 그런지 사실 2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좀 가격 인상폭이 큰 느낌인데 얼마씩 올랐나요? 시작가만 놓고 봤을 때 일단 1.6 가솔린 터보는 149만 원이나 인상이 됐고요. 스타팅 가격이 네, 디젤은 또 여기에 23만 원 추가로 인상됐고, 그러니까 149 플러스 23 172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시작가를 봤을 때 152만 원 인상됐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이 약 150만 원씩 각각 인상이 됐는데 기본화를 시킨 게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처럼 좀 흡수시키는 양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23년형이 되면서 일단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그리고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사실 이거 두 개로는 가격 인상이 될 만한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보다는 뭔가 기본적으로 장비를 좀 도입한 것들이 있어 보이던데 네. 모던 같은 경우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주고요. 프리미엄부터는 내비게이션까지 기본으로 적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가솔린하고 디젤 모델에서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화가 일단 됐습니다. 이게 전에 55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도 기본화가 됐는데 이게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30에서 한 45만 원 정도까지 값을 받던 거거든요. 근데 가격 인상은 150만 원 정도 됐으니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가격 인상은 한 50만 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솔린 디젤은. 다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원래도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즉 새로 무언가를 더 주는 건 스마트키 뿐이라서 네. 가격 인상이 하이브리드가 좀 더 큽니다. 약 한 100만 원 이상 하부는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오랜만에 나온 투싼 연식 변경 모델인데요. 일부 장비들을 기본화해서 표면상으로는 약 150만원씩 가격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솔린하고 디젤이 한 5, 60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 하이브리드는 100만원 이상 올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약간 페인트도 네. 페인트가 몇 개 좀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페인트가 추가됐습니다. 오션 인디고 펄, 헐? 오션 인디고 펄, 그리고 실키 브론즈가 추가됐습니다. 인테리어에서도 뭔가 바뀌었다고. 네, 인테리어 컬러 선택지 중에서 인디고 컬러가 네이비로 바뀌었습니다. 톤만 바꾼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좀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 스포티지에 먼저 했었던 네. 방지턱 넘을 때 모터 회생 제동으로 부드럽게 넘는 네. 뭐 그게 더해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연식 변경에서도 단순히 내외장만 일신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 내외장이 바뀐 건 없지만 네. 이렇게 파워트레인 계통에서도 좀 개선이 있더라고요. 그거 얘기 안 했어요. 무섭게 생긴 트림 하나 생겼잖아요. 새로 추가된 트림이 하나 있죠. 네. 어드벤처 트림. 네, 기존에 미국의 XRT 트림으로 나가던 걸 한국에도 팔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인스퍼레이션을 해야만 가질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생김새나 이런 건 그냥 굳이 저희가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구경하시죠. 사파리 할 때 쓰는 차로 쓰는 느낌? 약간 러기드한 느낌. 근데 실제로 미국의 XRT 트림에 보면 네. 곤잘로가 쓴 지금 그 표현이 써 있어요. 그래요? 네. 오. 스펠링 말씀해 주세요. 삐. 자, 그러면 우리 곤잘로가 지금부터 각 트림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설명은 1.6 가솔린 터보를 기준으로 하고 디젤을 사실 때는 여기다가 218만 원을 보태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다만 하이브리드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네. 가격 인상분도 다르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부는 부연 설명, 보충 설명을 따로 조금 드릴게요. 2,584만 원의 모던입니다. 자, 2,584만 원인데
전부 다 가격이 150만 원이나 무려 올랐음에도 요즘에 차값이 워낙에 난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네. 뭐 시대의 흐름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눈에 띄는 좋은 장비들, 깡통인데도 들어있는 좋은 장비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차로 유지 보조를 포함한 ADAS 장비 대부분 있고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에 오토홀드에 인조가죽 시트를 줍니다. 직물이 아니라 인조가죽이 기본인 거죠. 네. 심지어 2023년형이 되면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드디어 기본화됐고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오토라이트도 있고요. 약간 싼 차들은 선바이저 거울이나 조명 갖고 장난 많이 치는데 투싼은 그런 거 다 기본이고, 아웃사이드 미러에 LED 방향 지시등, LED 리피터도 기본화되어 있습니다. 전동 접이도 다 되고요. 윈드실드 이중 접합 차음 유리도 기본이고요. 스마트키가 기본화되면서 앞쪽 도어 웹캐치, 포켓 라이팅도 제공이 되죠. 뭐 ADAS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다중 충돌 방지도 제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차에서 조금 장점이라고 본 게 전자식 변속 버튼이 기본인 거였어요. 셀토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다뤘잖아요. 네. 가장 최고 등급에서만 SVW가 제공이 됐었는데 네. 투싼은 깡통 모델을 살지라도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아니라 버튼. 버튼이 제공이 되고 당연히 당연히 수동 모드가 없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도 따로 제공을 합니다. 이 점에서 좀 그래도 셀토스보다 높은 급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근데 이거 모던을 사더라도 사실 열선 시트나 뭐 통풍 시트야 당연하고 네. 운전대 열선도 없고 심지어 오래 탄 운전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걸 없애려면 꼭 넣어야 하는 옵션이 하나 있는데 컨비니언스 55만원짜리 옵션을 필수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모던에서 컨비니언스를 별도로 분리해 놓은 건 그냥 시작가를 낮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비니언스라는 이 55만원짜리 옵션은 모던 전용입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는지를 보시면 이게 왜 필수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앞좌석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통풍까지. 네. 여기에다가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 헤드레스트도 위아래 두 방향에서 이제 앞뒤까지 4방향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의 필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운전석 조수석의 열선과 운전석 조수석 둘 다 통풍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모던에 컴비만 넣어서 사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약 2,637만원? 뭐 이 정도 나오게 되는데 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익스테리어 1? 왜냐면 이 투싼이 좀 아쉬운 점이 네. 스포티지는 설령 MFR일지라도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네. 투싼은 할로겐이죠. 그 점 때문에. 그 점이 너무 깡통티가 많이 나서 외관만큼은 좀 약간 비싸 보이게 외관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네. 이게 투싼이 보면 미국에는 또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연식 변경되면서 LED 헤드램프가 한국도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모던을 팔면 안 되는 특명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익스테리어 1 넣는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V급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19인치 휠이 못 들어가죠. 네. 게다가 루프렉도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티는 날 겁니다. 사실 현대가 또 모던을 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원래 보통은 기본 트림을 못 사게 할 때 통풍으로 이렇게 멱살을 잡는데 네. V급으로 올릴 때 투싼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하고 있죠. 그게 뭐죠? 일단 전방 주차 센서 절대 불가합니다. 뒷좌석 열선 불가하고요. 에어벤트 역시나 뒷자리엔 안 들어가고 전동식 스마트 테일게이트 역시나 불가합니다. 이런 걸 원한다면 프리미엄으로 올라서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프리미엄이 모던보다 얼마 더 비싸죠? 288만원 더 비쌉니다. 그런데 모던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들 중에 일부 어떤 것들은 그냥 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앞서 필수라고 말씀드렸던 컨비니언스 55만원어치의 옵션이 기본화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2023년형부터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레인 센서, 오토 디포크가 또 기본 적용이 됐죠. 여기에 25만원짜리 ECM과 하이패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곤잘로가 얘기한 내비 관련, 프로토 에어컨 관련된 것들이 모던에서 105만원, 하이패스까지 포함해서 130만원이었습니다. 멀티미디어 내비 1이었죠.
이게 프리미엄에서 기본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리미엄의 선택 옵션 보시면 내비가 없습니다. 이번 연식부터 기본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55만원짜리 컨비니언스랑 130만원짜리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주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03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네요. 네. 그 대신에 뭘 주는지를 살펴보면 프리미엄으로 올라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던에서 절대 안 줬던 루프렉 주고요. 익스테리어 원에 묶여있던 휠도 18인치로 줍니다. 모던은 17인치가 기본이고 18인치 휠을 원한다면 70만원을 내야만 했죠.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원에 묶여있던 패드 프린트 디자인 들어가고요. 모던에서 절대 불가했던 전방 주차 센서, 뒷좌석 에어벤트, 뭐 또 소소하지만 에어로 타입 와이퍼도 줍니다. 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동승석까지 제공이 되고 뒷자리 에어벤트는 얘기했죠. 네. 사실 100만원 치고는 그렇게 많이 주는 느낌이 나진 않긴 해요. 뭔가 네. 한 모금 많은데 값어치만 놓고 봤을 때는. 네, 한 105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많이 주는 것 같진 않지만 사실 이 프리미엄으로 유도하는 게 선택 옵션의 자유도가 프리미엄이 모던보다 훨씬 높아지죠. 예를 들면 천연 가죽 시트가 인테리어 디자인 2로 가능해지고 또 컴포트를 넣으면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제공이 되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익스테리어 디자인도 2로 바뀌죠. 19인치 휠까지 넣을 수 있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컴포트 넣으면 후석 열선과 앞좌석 전동, 좌우까지 되고 운전석 메모리까지 들어갑니다. 네, 전동 트렁크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네. 조금 비싸죠. 네, 이렇게 가고요. 그 위에 트림이 인스퍼레이션. 현대 인스퍼레이션의 특징이 뭔가요? 다 줄게. 다 그냥 이거 줄게. 사라. 대신에 조금 싸게 줄게.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투싼은 그러지 않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미엄 대비 366만원 비싸죠. 네, 3,238만원. 많이들 선택하실 것 같은 익스테리어 그리고 컴포트, 스센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얘기했던 익스테리어가 70만원이죠. 네. 컴포트 115만원이죠. 스센 90만원이죠. 인테리어 디자인 60만원이죠. 네. 그쵸? 맞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준단 말이에요. 개소세 5% 기준으로. 네. 이것들을 줘도 돈이 좀 모자라요. 한 35만원 정도 모자란데 네. 인스만의 뭔가 장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인스퍼레이션 전용 디자인을 줍니다. 뭐 PC 필러 유광 몰딩 같은 것도 인스퍼레이션에만 적용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10.25인치 클러스터, 디지털 클러스터도 인스퍼레이션부터 기본화가 됩니다. 기본화. 네. 메탈 패널도 주고요. 플래티넘에 묶여있던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디지털 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3년형부터는 팟선에 함께 묶여있던 LED 실내 등 그리고 1열 도어 이중 접합 차음 유리까지 제공을 합니다. 이런 거 더 줄 테니 풀옵션 프리미엄에 풀옵션 하지 말고 네. 인스로 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사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프리미엄에서 디지털 계기판을 원한다면 200만원 넘게 주고 플래티넘을 넣어야만 했단 말이죠. 근데 인스를 사면 10.25인치 계기판을 플래티넘을 넣지 않아도 찢어져서 줍니다. 찢어놓고 사실 플래티넘에 보스 오디오나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있는데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사실 입금해서 필수가 아니고 보스 오디오는 선호 장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디지털 계기판을 묶어놔서 프리미엄을 살 경우는 플래티넘을 약간 강요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인스를 사면 그러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약간 저는 이 플래티넘을 활용해서 인스로 유도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묶어놓은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네요. 그걸 해제해놨고 팟선에 묶여있던 LED 실내 등도 따로 주고 곤잘로가 얘기했듯이 네. 네, 이런 점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인스가 매력적이지 않을까. 프리미엄에 플래티넘을 넣는 것보다. 특히나 투싼 아날로그 계기판 못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포티지는 사실 디지털 계기판을 하지 않아도 그다지 티가 많이 나진 않는데 네. 투싼은 디지털을 해야 오픈형 클러스터로 나오게 되고 모양새도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해서 선호가 좀 있죠. 어드벤처 트림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어드벤처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인스 위에 인스네요. 특화 위에 특화. 네. 디자인 특특화. 네, 굳이 할 필요는 있나요? 해야 돼? 좀 개인적으로 좀 예뻐 보여서. 네. 근데 모르겠어요. 좀 못 알아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투싼 가격이 올랐는데 옵션가에서도 조금 변동이 있더라고요. 네. 옵션가에서도 변동이 있습니다. 플래티넘이 인상됐는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내차 주변 영상이 추가되면서 20만 원 이상 됐고요. 네. 전과 마찬가지로 가솔린 같은 경우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없고 디젤만 그걸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가솔린과 디젤의 플래티넘 옵션의 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도 5만 원 올랐더라고요. 네, 빌트인 캠도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5만 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하브도 한번 볼까요? 짧고 빠르게. 네. 하브는 이전에 비해서 버튼 시동 스마트 키를 더 주고 약 150만 원 올랐다. 네.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많이 잡으면 약 45만 원 정도 했는데 고로 100만 원 정도 가격 인상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네. 거고요. 22년형을 산 게 승리자처럼 돼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조금 있어요. 네. 이게 가솔린이나 디젤하고 트림 구성상 좀 다른 점이 있죠. 맞습니다. 특히 모던에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프로토 에어컨이 원래부터 기본이었죠. 그러니까 가솔린하고 디젤은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2번부터 기본화가 된 거고 하브는 원래 기본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차이는 하브는 레인 센서랑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입니다. 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수동 에어컨은 하브에는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죠. 네.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 프리미엄은, 똑같다? 네. 프리미엄은 내비게이션 넣어주고 인스퍼레이션은 이제 LED 실내 등이랑 이중접합 차음 유리 1열 도어 쪽에 들어가는 것들. 나머지 구성은 내연기관이랑 동일합니다. 값 차이는 1.6 터보보다 한 350만 원 정도 비싼데 취득세에서 감면을 또 받죠. 네. 중고차 가치도 잘 보전되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수요가 많이 쏠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한 건가요? 네, 다 했습니다. 네, 내가 안 하니까 편하고 좋네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것 같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권 선생님은 이 투싼 하브를 산다면 하브가 아니라 투싼을 산다면 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저는 투싼 하이브리드로 가겠습니다. 네, 1.6 터보 하이브리드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저는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어서. 네. 등급은 프리미엄으로 갈 거고요. 네? 프리미엄. 네. 네. 여기에 익스테리어 디자인만 넣어서 익스테리어 패키지만 넣어서 사겠습니다. 끝입니다. 그쵸, 뭐 그렇게 사면 훌륭하죠. 네. 뭐 있을 거 다 있으니까요. 전동 트렁크, 이거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동 시트, 전동 시트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컴포트 115만 원 이거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동 트렁크랑 전동 시트 후속 열선까지. 사실 아른아른 걸리긴 하는데 참겠습니다. 네. 그래도 비싸다. 그래도 비싸기 때문에 얼마죠 그렇게 사면? 한 3천 자기가 산다면서 가격도 안 하고. 한 3,320? 30? 되지 않나요? 너 소렌토랑 별로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좀 비싸긴 합니다. 제 소렌토도 한 3,700, 그냥 800 타던 거 타는 게 낫겠는데 그건 전동 시트잖아. 소렌토 살려고. 전동 트렁크에. 그쵸 그쵸. 지금 곤잘로가 여러 번 그랬잖아요. 그냥 소렌토 살려고요. 이게 저는 투싼 높은 등급 모델이 도로 위에서 잘 안 보이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네, 투싼 도로 위에서 보면 LED 테일램프 달린 차 별로 없죠. 없습니다. 다 전구죠. 맞습니다. 투싼은 어쩔 수 없이 풀옵션 사신 분들께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높은 등급을 보다 보면 소렌토나 산타페이 약간 중하 등급을 보게 되는 그런 양상이 좀 있어요. 이거 확실한 인사이트네요. 네. 예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중고차 보면 투싼은 높은 등급의 차가 되게 드물죠. 저의 추천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자, 우선 철저히 가성비로 갈 거면요, 가솔린이든 하이브리드든 간에 모던을 사세요. 이번에 어차피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도 기본화됐고 스마트키도 기본이잖아요. 여기다가 컨비니언스만 넣어서 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한 3,060만원 정도면 살 수 있고, 가솔린에다가 컨비 넣으면 2,639만원, 2,637만원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다만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사도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인데 가솔린은 수동 에어컨이거든요. 근데 소렌토는 수동 에어컨 진짜 못생겼잖아요. 네. 투싼은 그런대로 비교적 괜찮습니다. 가성비로 갈 거면 이렇게 사시고, 난 꼭 투싼이어야만 해, 스포티지 싫어, 뭐 소렌토 싫어 라면 네. 그냥 인스를 사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에 플래티넘을 넣어서까지 해서 전자계기판을 갖자니 이거 너무 손해가 크고, 네. 이래저래 프리미엄에 옵션을 넣을 바에는
인스가 낫다고 봅니다.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트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르실 땐 그냥 인스에 아무것도 안 넣고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깡통으로, 인스 깡통으로. 인스 깡통이 깡통인가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인스 기본으로. 네, 인스퍼레이션에 추가로 에피타이저를 더하지 마시고 그냥 본품만 사십시오. 훌륭할 것 같습니다. 하브든 가솔린이든. 또 질문 있습니다. 네. 저희 최근에 셀토스 올라갔을 때 SVM 넣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셀토스라 그런 거 아니에요? 투싼은 또 다를까요? 더 큰 차. 투싼은 그래도 약간 운전에 좀 자신 있을 때 사는 차 아닌가? 다르다. 근데 얘 되게 웃긴 댓글 감로변 을박이 있었던 그 댓글 기억나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서라운드 뷰 넣을 거면 운전하셔야 된다면. 아니죠. 셀토스에 서라운드 뷰를 넣어야만 주차를 할 수 있다면 그렇죠. 너 운전하지 마라. 약간 네. 이런 댓글이었는데 저는 비슷한 일환에서 네. 그 의견에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투싼에서도 사실 서라운드 뷰가 필요한 크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전혀 네.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소렌토 타면서 서라운드 뷰 필요성 느끼세요? 저 한 번도 한 번도 안 느꼈어요. 사실. 필요 없어요. 네. 소렌토도 필요 없는데 카니발 정도 돼야 펠리 정도 돼야 필요한 것 같아요. 또는 길쭉한 그랜저라든가. 네. 네, 이 정도 급에서는 서라운드 뷰 없어도 운전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여러분들께 추천은 인스퍼레이션에 추가 옵션을 넣지 않거나 모던의 컴비. 극단적이네요. 극단적이라기보다 프리미엄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스가 나은 식의 구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산다면 저는 모던의 컴비의 익스테리어 이러면 2,700이거든요. 그럼 외관은 그래도 그럴싸하잖아요. 그래도 괜찮네요. 네. 실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2급에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투싼에선 특히나 이게 미국에 나가는 차여서 그런지 내비 없는 패널도 괜찮습니다. 물론 산다면 합으로 사겠습니다. 뭐 혹시 빠트리고 얘기 안 한 거 없어요? 사륜구동? 사륜구동. 네. LG 트랙 같은 경우 가격 인상은 없었습니다. 똑같이 가는데 지금 스포티지와 달리 투싼 하이브리드는 사륜구동이 없죠. 근데 올해 3분기 내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죠. 예전에는 하이브리드에서 19인치 휠이 안 됐었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됩니다. 따로 옵션이 생겼습니다. 확실히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뭔가 암묵적인 개선이 상당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있죠. 가솔린은 하이패스랑 ECM이 25만 원에 따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하이브리드는 내비를 넣어야 가질 수 있게 또 묶어놨습니다. 네, 이런 정도 차이. 또 소소하지만 뭐 별거 아니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세 번째인데 어때요? 투싼이 좀 복잡하지. 많이 복잡하고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인사인가요? 기호 1번! 아이고. 1번이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자로 좌회전할 때 여기서 끊을게요. 안녕.